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세기법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국세기법 납세자 권리하고 이제 보칙 등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이제 저희 그 조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문이 많이 11조 2, 3, 4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있고, 이출신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세무조사 기간, 네, 세무조사 범위 획기에 대한 정보 등의 보관 금지, 이출신 부분이 시험에 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아까 밑줄친 부분을 보시는 것 같이 우리 납세자의 권리 타이틀은 납세자의 권리를 되어있지만 주로 우리 그 8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되어있지만 주로 세무조사 할 때 우리 납세자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무공무원도 뭘 요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세무공무원들, 그 조사원들의 그 권한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지, 어떻게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장하고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납세자의 권리지만 우리가 이제 그 책장이네요. 실제 그 납세자의 권리지만 세무조사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납세자 권리 헌정의 제정비 조건인데, 납세자 권리 헌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문서로 된 게 있는데, 우리 세무공무원은 2항에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 거는 납세자 권리 헌정의 내용을 소득세무서 납세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할 때, 납세자 권리 헌정을 주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할 때도 그냥 가서 그 납세자 권리 헌정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 3항 보시면 이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시작할 때, 당연히 이제 조사원증을 이제 주고 가겠죠. 조사원증을 주고 가서, 우리가 납세자하고 관련 인자한테 제시한 다음에, 지금 납세자 권리 헌정을 이제 교부하는 겁니다. 주고, 그 다음에 주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낭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절차를 세무공무원이 지켜야 됩니다. 이게 법에 주어지는 것들. 낭독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사유, 기타 조사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또 놓쳐서는 안 될 게, 우리가 이제 국세기법 처음 할 때 심의 성실의 추정,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 진실한 것을 추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진실하고 신뢰성, 납세자의 신의가 있다. 이런 게 추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납세자가, 탈세를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납세자 성실히 그 세무 관련된 거를 추정했다. 또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의적으로 81조 6에 이제 그 3항 보시면 이제 고의적인 탈세 이런 혐의가 있는 것들 외에는, 그런 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할 때는 납세자 성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오시면 일반 조사할 때 이제 우리 그 납세자한테 이제 탈세 이런 혐의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추정한 상태에 사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서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납세자의 권리에 있는데, 실질적인 세무조사권은 이제 세무공무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아셔야지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태료를 실현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세무조사를 해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만 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에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범위로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범위. 왜 최소한의 범위? 우리가 아까 나온 것처럼 납세자는 성실하게 한 거죠, 성실 추정.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는 겁니다. 성실 추정이 이제 어긋나는 부분에서만 하겠죠. 이항 보시면 세무공무원 다음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같은 가세기관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재조사를 할 수 없는, 재조사를 할 수 없는, 원칙이 재조사가 금지입니다, 원칙이. 원칙이 재조사가 금지고,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좀 간단한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맞는 것,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만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 한번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조사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조세 탄류. 조세 탄류를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거죠. 분명하니까. 뭐 탄류가 어디선가 검찰조사 이런 데서 나온 거죠. 검찰조사에 딴 데서 명백하면은 다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명백하니까 이 형식 규정이 깨졌잖아요.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때, 거래 상대방을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거래 상대방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하려면은 또 나를 또 조사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두 개 가세기관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2022년 세무조사 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경향이 이제 2022년 이쪽에도 연관이 있는 거죠. 서로 간에 그 자료가 연관이 있으면 부득이하게 이거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려면 당연히 과거년도를 이제 봐야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가세기관에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다음 6호 보겠습니다. 6호는 이제 우리가 다른 쪽에서 이제 부문조사,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만 부분조사를 한 겁니다.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에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이 부분을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조사가 가능한 거죠. 전체 중에 조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재조사 개념이 아니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열거를 한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법령으로 또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조사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재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재조사 금지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거를 열거했다. 열거주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재조사 할 수 있는 부분, 대통령으로 정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우리 시행령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매점에서 무자료 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위한 세금 탄류 혐의가 있는 자에서 일제 조사를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동산 투기 등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가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이것도 좀 정치적으로 다른 데서 하는 거고. 3호 보시면 국세 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국세 환급금을 이제 국세 환급금이 이제 적정한지 보겠죠. 국세 환급금을 적정한지 볼 때는 재조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건 법적 조세범 처벌 같은 명백한 경우입니다. 탄류 이런 것처럼 명백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재조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무조사 시 조력받을 권리, 이거는 납세자가 당연히 세무조사 시 이제 외부인한테 조력받을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제 변호사, 공인회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는 의결권을 진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자격사들이, 그러니까 세무조사 받을 때, 우리 관련된 자격사가 정해져 있어요. 변호사, 공인회사, 세무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조사 관할비 이제 대상자 선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세무조사를 할 때, 대상자를 할 때 뭐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맘대로 하는 거 아니고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정기 선정, 우리가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된 정기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정기 선정.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국세청이 납세자 신고내에서 가세자료, 세무정보 및 우리 감사 의견, 외부 감사 실시 내용 등 회계 성실도 자료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됐죠. 불성실 혐의. 불성실 혐의.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제 자료가 많이 들어옵니다. 국세청에서도 가세자료, 이런 세무정보, 그다음에 감사 의견 이런 것들 다 들어올 때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거죠. 인정 경우는 명백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남들도 이 자료,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 불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4가세기간 이상 같은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세무조사 안 받은 경우죠. 세무조사 기간 이제 도래한 회사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 축출로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 무작위 추출. 그래서 3항에 보시면 이제 또 세무공무원 2항에 따라 정기 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기 선정에 따른 세무조사는 뭐 그다지 큰 요 외에는 몇 가지 외에는 대부분 무작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뭐 납세자 같은 경우도 이제 리스크가 별로 없는데 세무당국에서 이제 정기 선정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거에 뜨면 이제 어떤 좀 뭔가 탈세 의심을 하고 들어온 경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 거래 등 거래 내용의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세 번째 보면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네 번째 신고 내용의 탄류나 오류, 혐의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섯 번째 이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금품을 제공하나 금품증을 알선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정기 선정과 관계없이 이제 인지하면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조사는 뭐 그다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정기조사 외에 세무조사 한전 들어오면은 뭔가 이제 국세청에서도 인지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 선정이 있고 이제 요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시조사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수시조사 이런 것들, 임의조사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5항에 보시면 이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 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항이 우리가 이제 정기조사입니다. 정기조사. 이 정기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가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다. 그래서 정기조사를 면제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업종별 수익금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금액이 이하인 사업자,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그러니까 장부를 두 번째는 이제 장부를 잘 기록하는, 어느 정도 세무조사, 세무신고가 인정되는, 성실도가 이제 인정되는, 추정인을 넘어서 이제 인정되는 사업자로 보면 되고, 첫 번째는 뭐 금액이 작아서, 수익 금액이 작아서 탄류 금액이 이제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탄류 금액이. 그래서 세무조사 하려면 세무조사도 이제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무공무원에 투입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사업자하고 우리가 고액 사업자가 있으면 당연히 국세청에서도 고액 사업자한테 가서 우리가 세무조사 하는 게 훨씬 낫죠. 소액 사업자 가서 나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 탈세를 한 것도 이쪽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소액인 사업자들한테 웬만하면 가지 잘 않습니다. 그래서 소액인 사업자는 잘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성실되다고 인정되는 회사, 사업자들한테는
또 정기 선정에서 또 제외를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 신청 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당연히 이제 나가기 전에 미리 알려줘요. 다 세무조사 쪽지가 다 그 사업자들, 납세자한테 다 갑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15일 전. 15일 전에 조사 대상 항목, 조사 기간, 조사 사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절차가 딱 있어요. 어느 정도를 절차를 지켜야지만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조사가 이제 사전 통지를 통해 증거인멸, 명백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수지조사 같은 경우는 이미 탄류의 위험이 있으면 그런 걸 증거를 다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사전 고지를 당연히 안 하겠죠.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 지배나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사유로 조사받기를 곤란한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자 조사에게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세무조사 기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세무 그 조사에 대한 통지고, 얘는 통지입니다. 통지고, 우리 이제 다음 부문에서 이제 세무조사 기간이 나옵니다. 세무조사 기간. 세무공무원은 조사 대상, 세무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으로 이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세무조사도 원칙은 이제 세무조사 기간도 원칙은 이제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연장이 아닌데 그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도 원칙이 제조사도 아까 한 것처럼 제조사도 이제 원칙이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죠. 예외로 허용. 연장도 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이제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 할 때 아까 이제 통지할 때 세무조사 기간을 이제 다 알려준다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무조사 기간 내에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그 재연장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명백해야겠죠. 이게 납세자한테 피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납세자가 이제 그 고의적으로 이제 은닉, 제출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이제 회피하는 거죠. 조사를 못하게 이제 방해하는 거죠. 명백한 겁니다. 명백한 거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세무조사를 연장해야겠죠. 두 번째는 이제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세무조사 나가면 국외거래가 많이 있어요. 국외거래.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세무조사가 이제 큰 기업들 이제 많이 가고 해외 거래도 많이 가고 수출입 거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처 조사 같은 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업한 경우도 많고 거래처가 생각보다 또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연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금 탄류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세 범칙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이런 조사 범칙 조사를 하는 범위가 확대된 거죠. 연장해야겠죠. 그 다음에 천재 지배나 우리 노동지원의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는 당연히 연장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탄류 혐의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 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해명을 위해서 연장. 세무조사 대상자가 여태까지는 지금 국세청이 가세관청이
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이제 연장하는 케이스인 거고, 6호 보시면 납세자입니다. 납세자. 그래서 세무 연장이 대부분은 이제 가세관청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납세자가 요청하는 거죠. 납세자가 세금 산류 혐의에 대한 해명을 하려고, 해명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이죠. 그러니까 세무조사 내에 불충분하게 이제 산류 혐의를 찾고 온 우리 가세관청 조사원들한테 자기가 해명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럴 때는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죠.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 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가세관청이 조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경우인데, 요 코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자진해서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네, 세무조사 기간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무 공무원은 이제 1항 우리 세무조사 기간이 있었고, 공무원에서 1항이 세무조사 기간이 있었고, 1항의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 대상 기간 중 연간 수익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가세기간의 연간 수익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이건 참조적으로 이제 순수하게 외워 두셔야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실제 이제 우리가 좀 밑줄 친 거는 이제 시험에 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무조사를 이제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 범위를 하기 때문에, 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세무관서 승인을 받고, 2회 연장의 경우는 세무관서 받다 뭐 이렇게 연장.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2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제한할 수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정치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무자료 거래, 유장 가공 거래 등 거래 내용 사실과 다른 혐의에서 실제 거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백한 경우죠. 명백한 경우. 그다음 여객 거래를 이용한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 수도를 해외로 변칙 유출한 혐의를 조사하는 경우. 해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해외를 조사를 하면 또 해외, 또 가세관청하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서로 자료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객 거래 같은 거는 이제 시간 아예 제외를 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명의유장, 위증정보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 누락 등 방법의 세금 탈루를 명의로 조사한 경우, 이때도 이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백한 것들은 우리가 세무조사에 대해서 기간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항을 보시면 이제 세무공무원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을 전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를 얘기하는 거죠. 세무조사 연장을 마음대로 이제 우리가 세무조사 연장을 법적으로 하는 거죠. 세무조사 연장이 원래 이제 원칙이 이제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납세자가 뭔가 이제 세무조사를 방해를 하고 그런다 그러면 중지를 하는 거예요. 중지.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할 수 있다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중지기간은 1항부터 4항까지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연장기간 삽입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제 중지기간은 삽입하지 않겠죠. 이게 중지기간 삽입하면 중지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중지하지 않습니다. 중지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7항을 보시면 이제 세무공무원은 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했죠. 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세무조사는 전부 다 이렇게 문서로 하는 거예요. 문서로. 세무조사 연장할 때는 우리가 문서로 한다. 세무조사 같은 것들은
납세자 권리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 증거가 남겨 있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제기하는 경우도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7장의 2는 납세자의 권리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 내용은 이제 세무조사 범위. 세무조사 범위 확대도 당연히 원칙적으로 금지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여러 가세기간 또는 다른 세무까지 관련되는 거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조사 범위 확대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할 수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 나가면 세무조사 나가는 게 세무조사가 오면 세무조사 오면 기간이 있어요. 기간 가세기간하고 세목을 명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조사하는지 뭐 소득세를 조사하는지 법인세를 조사하는지 이렇게 이제 세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백하고 세금 탄류가 이제 분명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사한 거에 비해서 이제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가세기간보다 넓힐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 보시면 이제 세무공무원은 1항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 납세에 또 당연히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도 물론 할 수가 있지만,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는 이제 그 납세자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주로 안 하고, 이제 자료를 가져와서, 이제 국세청 내부에서도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장부를 이제 가져가는 거죠. 장부를 이제 납세자에 있는 장부를 가져가죠. 그래서 장부를 가져가면 또 납세자가 일을 잘 못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장부를 그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법 조문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1항 보시면 이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에 따른 세무 범칙조사를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 장부 등을 세무감사의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보관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보관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은 장부를 세무감사에 보관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틀린 문제예요. 임의로 보관할 수 없는 거예요. 임의로.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하면 이제 가능한 건데, 임의로는 당연히 보관할 수 없겠죠. 임의로. 그래서 2항에 보시면 이제, 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사의 목적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가 이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납세자의 동의를 이제 받아야죠.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어떤 거를 우리가 그 세무관서에서 일시 보관하겠다. 조사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거죠. 동의를 받아야겠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2항에 따라 이제 납세자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이제 보관하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보관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데, 그 문서를 얘기해 준 거죠. 보관 동의서, 그 다음에 보관증을 또 교부해 줘야 된다. 서로 이제 증빙 문서를 서로 주고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 사항 보시면 세무공무원 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해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반환을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부 등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그 비즈니스 필요하잖아요. 비즈니스 필요할 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반환을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제 반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 그러니까 요청하면 반환하는 게 요청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또 우리도 그 가세관청도 그 이미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만 조사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에 보관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납세자가 이제 그 이미 보관한 게 아니라 이제 동의를 통해서 보관한 문서를, 반환을 요청하면 줘야 되는, 14일 이내에 줘야 되지만, 14일 이내에서도 뭐 관련된 서류를 다 분석이 안 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항 보시면 이제 사항에도 불구하고 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는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요청한 장부를 즉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가 우리가 그 14일 뭐 이런 게 있지만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바로 즉시 좀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납세자 등은 이제 2항 보시면 납세자 등 조사 목적이나 조사 범위에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않냐는 장부 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소 등에 대해서 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 사유 없이 해당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법조문에서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한 거 동의한 거 있고 이 시행령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거에서 어떻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일시 보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